목부터 팔까지 아프지 않은 곳이 없었습니다. 걸음을 걷다가도 허리와 다리가 아파 쉬었다 가야만 했고요. 서 있을 때도 찌릿한 통증이 있었습니다. 지독한 두통도 달고 살아야 했죠. 이처럼 다양한 통증들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대부분의 척추 질환은 경추 2번과 턱관절의 불균형에 의해 가지고 유발될 가능성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척추 질환이 있을 때는 반드시 경추 2번과 턱관절이 전신 척추와 균형을 유지하는지를 반드시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0.05mm 두께의 측정지를 이용해 경추 2번을 중심으로 양쪽 턱관절의 불균형을 교정해서 통증을 해소합니다. 첫날에 목이 잘 안 돌아갔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딱 맞추고 교정하고 난 뒤에 목을 돌려보라 했을 때 목이 딱 돌아갔을 때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제 허리가 아픈데 목을 푸니까 목을 이제 만지시니까 이게 이 부위가 아닌데라는 생각도 가지긴 했는데 두 번 받고 세 번 받고 하니까 통증이 확연하게 줄어들어가지고 이거 되네 싶어가지고 이제 경추 2번과 턱관절 불균형으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척추 질환과 뇌신경계 질환은 턱관절 자세 음영 교정술로 치료합니다. 턱관절의 균형을 바로잡아 통증을 해결한다. 한의사 추동진 원장. 박순금 씨는 2년 전부터 목과 어깨에 통증을 느껴왔습니다. 극심한 통증으로 일상생활조차 힘든 상황이었죠. 고개도 잘 못 돌리고 밤에는 거의 잠도 못 잘 정도로 또 손이 또 저리고 목이 이렇게 되게 아프면서 어깨까지도 내려와서 머리 위에도 이렇게 올라가고. 병원에서는 목 디스크 진단을 받고 약 처방과 주사 치료를 진행했습니다. 치료를 받았으니 당연히 낫겠지 생각했지만 치료 후에도 통증은 계속됐죠. 목이 벌겋게 될 정도로 마사지를 해 간신히 통증을 견뎠습니다. 병원에 가서 주사 맞고 왔을 때는 좀 생활하기 편하니까 좀 괜찮았어요. 근데 그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다시 원래 또 원상복귀가 또 되니까 이거 이렇게 뭐 주사 그 약기운이었구나, 이게 낫는 게 아니었었구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죠. 예. 그래서 좀 약간 삶이 그렇게 약간 삶의 우울감이 좀 약간 있었어요. 지속된 통증으로 우울하던 중 한의원을 찾게 됐습니다. 지금은 세 번째 치료를 진행하는 상황인데요. 0.05mm의 측정지를 양쪽 치아에 넣고 턱관절의 균형 상태를 확인합니다. 턱과 목뼈의 균형을 유지를 하는지 회전 검사를 해보게 돼요. 회전 검사 시 회전이 안 되고 걸리게 돼요. 이때 오른쪽 후관절을 2번 후관절을 만지면 아프죠. 예, 그래서 지금 목이 틀어져 있는 상태라는 걸 확인이 돼요. 측정지를 입에 문 상태에서 회전 검사를 진행합니다. 이때 균형이 맞지 않으면 측정지의 두께를 조절하는데요. 턱관절의 중심축과 전후축을 정확하게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에는 회전이 되는 거예요. 걸리지 않고요. 이때는 목을 만지면 아까보다 아픈 게 사라졌죠. 예. 그래서 왼쪽으로 측정지가 한 장 0.05mm 높아져야지만이 턱과 목이 균형이 맞춰지는 상황으로 다시 변하게 되는 거죠. 경추 회전 검사는 턱관절과 경추 2번의 균형을 맞추는 과정입니다. 이 검사를 통해 균형이 맞춰지면 불편했던 목의 회전이 자연스러워집니다. 턱의 좌우의 높이 차이를 미세하게 조절을 시키게 돼요. 미세하게 조절을 시키게 되면 어느 시점에서 목뼈의 위치가 뒤에 있는 경추와 균형을 딱 맞춰지는 상황이 생기게 돼요. 그 상황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측정지를 한 장씩 넣으면서 그 목뼈와 턱뼈의 균형을 맞춘 상태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를 시키기 위해서 조절을 해나가면서 치료를 해나가는 거예요. 이 치료법은 턱관절 자세 음양 교정술입니다.
턱관절의 균형을 조절함으로써 신체의 구조적 불균형을 해결할 수 있죠. 균형을 찾은 턱관절의 상태는 최대 2분을 유지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지를 위한 장치가 필요하죠. 측정기를 통해 가지고 바른 위치를 찾아서 교정을 다 해놨지만 그 상황이 몇 분 가지는 못해요. 짧게는 한 2, 3초 만에 틀어질 수가 있고요. 정말 길게 가더라도 2분을 넘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맞춤형 균형 장치를 통해 가지고 턱의 위치를 목과 계속 그대로 유지를 시키게 되면 최소 10분을 유지를 시킬 수가 있게 돼요. 그리고 최대 30분까지 유지가 되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래서 저 장치를 이제 제작을 해서 물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2분간 유지가 되는 것과 10분간 유지가 되는 것을 비교하면 그 치료 효과는 5배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경추 2번은 24개의 척추뼈 중 유일하게 축을 갖고 있습니다. 이 축이 틀어져 버리면 척추와 두개골, 골반의 불균형이 나타나죠. 현대인의 질병은 바로 이 불균형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추 2번을 한자로 풀어서 보면 축추라고 하는데요. 왜 축추라고 하냐면 기둥이 되는, 기준축이 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경추 2번을 다른 말로 축추라 하고요. 경추 2번이 틀어지게 되면 그 틀어진 불균형에 의해 가지고 다른 목뼈, 등뼈, 허리뼈까지 불균형이 유발이 되어서 허리에 디스크라든가 아니면 허리 협착증, 아니면 등이 굽어지거나 아니면 목의 일자목이나 목 디스크를 유발을 시키게 되고 나아가서는 측만증을 만들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박순금 씨는 경추 2번이 틀어져 목 디스크가 발생한 상태인데요. 몸의 왼쪽 근육이 긴장과 수축으로 뭉쳐 있습니다. 이렇게 뒤틀리게 되면 좌우 중에 한쪽 근육이 주동근이 되어서 긴장 수축을 해버리게 돼요. 그 긴장 수축한 부분이 왼쪽 근육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 왼쪽 근육의 긴장 수축을 풀어주어서 경추 2번이 틀어짐으로 생긴 전신 척추의 회전력을 조금 완화시키게끔 그렇게 침을 넣는 겁니다. 근육이 뭉쳐 있는 부위에 침을 시술하고 미세 전류로 자극을 줘 긴장을 풀어줍니다. 그때는 아프니까 뭐라도 잡고 싶은 그 지푸라기도 잡고 싶은 그 심장이 있잖아요. 그랬는데 딱 선생님한테 교정받고 난 다음에 목이 돌아가고도 이렇게 딱 이게 이번뼈 이렇게 받치고 입에 이렇게 물렸을 때 통증 있고 없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만 느낄 수 있잖아요, 선생님하고. 그래서 정말 좀 그때 좀 신뢰가 되더라고요. 예. 최우영 씨는 10년 전부터 머리를 들기 어려울 정도의 어지러움과 심한 두통이 있었습니다. 입을 벌릴 때마다 턱에서 소리가 나고 통증도 느껴져 밥을 먹는 것도 쉽지 않았죠. 쌈 싸먹을 때 크게 벌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이 정도가 되니까 더 안 벌어지게 되고 쌈 싸먹는 거라든지 고기 종류 같은 거 잘 안 먹게 되는 겁니다. 두통은 오랫동안 지속됐습니다. 병원에서 MRI 검사를 해봤지만 아무런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통증 치료를 위해 머리에 침을 맞기도 했지만 소용이 없었고 가방에는 항상 진통제를 챙겨 다니며 두통을 참아야 했습니다. 방법이 없다. 원인을 모르니까 방법을 찾을 수 없다. 이게 가장 힘들었고 그냥 이렇게 그냥 아파야 되는가 그냥 이런 답답함이 제일 힘들었죠, 사실은. 왜냐하면 제가 나이가 많은 것도 아니고 앞으로 살아갈 날이 더 많은데 그걸 계속 고통스럽게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게 답답함이 많이 왔었습니다. 예. 치료에 대한 답답함으로 마음고생을 하던 중 한의원을 찾았습니다. 지금은 26번째 치료를 받으며 증상이 많이 호전됐는데요. 아래 턱이 안으로 들어가 버린 경우가 돼요. 최우영 씨는 아래턱이 안으로 들어가 턱의 불균형이 심한 상태입니다. 대표적으로 스트레스나 과도한 과로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턱을 틀어버리면서 생활을 하게 됐어요. 틀어버리면서 우리가 이를 꽉 물거나 그 상황에서 이를 잡고 갈거나 하는 걸로
치아의 구조가 마모가 되면서 턱이 어쩔 수 없이 구조적으로 틀어져 버린 상황이 돼버리게 되면 목은 항상 틀어져 있는 턱뼈에 의해 가지고 목뼈는 제자리를 유지를 할 수 없게 되고, 턱관절의 균형이 맞지 않으면 1번, 2번 경추의 근육군을 긴장시켜 근육을 뭉치게 합니다. 턱관절 자세 음양 교정술 치료는 비틀린 1번, 2번 경추를 정렬해 척추의 균형 상태를 변화시키게 되죠. 이가 갈리고 나가지고 이게 턱하고 이런 부분의 상관관계는 그냥 일반인이니까 전혀 뭐 추측조차도 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별개라고 이가 이쪽이 아프면 치과 갈 거고 이쪽이 아프면은 또 뭐 신경과나 이런 데 갈 거라고 생각을 했었으니까 이게 연관성으로 이렇게는 생각을 해보지는 않았었습니다. 예. 그 과도한 긴장으로 인해 가지고 뇌신경계의 기능적 이상을 유발을 시키므로 여러 다양한 또 병을 만들게 되는데요. ADH라든가 아니면 뭐 어린이들 틱장이라든가 아니면 근긴장 이상증 같은 그런 운동신경학적인 질병이라든가, 그 말고 쉽게는 두통 또한 경추 입원이 틀어짐으로써 신경계라든가 두개골에 부정적인 영향을 줘서 또 유발을 시키는 대표적인 질환이 되는 겁니다. 표준형 구강내 장치를 착용하고 걷기 운동을 합니다. 교정된 턱관절과 경추 입원의 위치를 뇌가 기억하도록 해 전체 척추의 긴장을 풀어지게 하고 통증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크게 변한 게 턱관절은 불렀을 때 일단 안 아프다. 불렀을 때 안 아프니까 일단은 제일 좋고요. 두통은 이게 뭐 계속 한번 치료받고 와가지고 계속 주기적으로 쭉 가는 건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그래도 받고 나오는 당분간만큼은 또 머리가 이렇게 상쾌한 느낌이 드니까 생활하는데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아예 없었을 때 하고 조금 이렇게 하니까 내가 아파가지고 찾아갈 때가 있다. 이게 일단 심리적으로 안정이 됩니다. 그런 부분은. 강임수 씨는 작년 목 디스크 진단을 받고 시술 치료를 진행했습니다. 시술 당시엔 문제가 없었지만 얼마 전부터 다시 목과 상체 곳곳에 통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움직일 때마다 이렇게 뭐가 이렇게 물건이 닿거나 이렇게 피부에 어디 이렇게 딱 짚기나 하면은 찌릿찌릿 이런 그 찌릿찌릿한 게 제일 그 알맞은 표현 같습니다. 2개월 전부터 한의원에서 턱관절 자세 음양 교정술을 받고 있습니다. 17번의 치료를 진행한 상태인데요. 치료 전에는 어깨 높낮이 차이가 확연히 차이가 났지만 지금은 양 어깨의 높이가 거의 비슷해졌습니다. 옛날에는 이제 바로 이제 티가 났죠. 오른쪽이 많이 턱길이 좀 기울어져 있었죠. 근데 지금 조금 찾아가는 것 같아요. 경추가 전체 척추와 밸런스를 맞춰지게 되면 우리 뇌는 경추를 중심으로 다시 인식을 새로 하게 되면서 양 어깨 높이를 조금씩 제자리로 돌려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깨 높이는 별로 중요하게 안 여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핵심은 전체 경추가 얼만큼 우리 뇌가 바른 위치로 인식을 해줄 수 있느냐가 더 중요했기 때문이에요. 꾸준히 구강내 장치를 착용하고 치료를 받는다면 어깨 균형도 되찾고 강임수 씨를 괴롭혔던 상체 통증도 사라질 겁니다. 지금 현재로는 한 80%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좀 치료가 됐지 않았나. 이제는 제 자신이 이제 자세를 좀 바르게 하면은 이제는 다시는 좀 목 아픈 일은 없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태 씨는 15년 전 허리 디스크 진단을 받았습니다. 조금씩 불편함은 느꼈지만 심각한 정도는 아니었는데요. 올해부터는 극심한 다리 저림과 허리 통증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워져 한의원을 찾았습니다.
양말 신는 것도 되게 이제 옆으로 모로 누워가지고 신고 이랬었으니까. 근데 지금은 뭐 신는 거는 뭐 간단하고 다른 운동이나 이런 것도 다 편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회복된 것 같습니다. 6개월 전 처음 내원해 18번째 턱관절 자세 음영 교정술을 받고 있습니다. 그 턱의 불균형은 경추의 불균형을 함께 유발을 시키게 됐고, 이 경추의 불균형은요 전신 척추에 영향을 줘서 그 마침 경추의 불균형으로 인한 불필요한 회전력이 허리 쪽에 과도하게 걸렸던 거고, 그 회전력에 의해서 허리에 디스크가 유발이 됐던 겁니다. 김성태 씨는 아래 턱이 많이 나와 있는 상태로 입을 벌릴 때마다 턱에서 소리가 났는데요. 지금은 많이 나아졌습니다. 치료 전엔 누워서 다리를 들어 올리기도 힘들었지만 이제 무리 없이 들 수 있게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무 소리도 없이 지금 잘 됩니다. 옛날에는 여기 벌리면 여기서 이제 소리가 났었거든요. 예전에는 아래턱이 조금 많이 나온 케이스라서 제가 딱 다물면 이가 마주치지가 않았는데 지금은 이제 딱 마주치는 정도까지는 온 것 같습니다. 턱관절은 두개골의 측두골, 후두골, 저평골과 맞닿아 있습니다. 이 두개골과 경추와의 관계를 고려해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1번, 2번 목뼈를 제자리에 잡게 되면 후두골과 저평골의 위치에 균형이 잡아지게 되면서 측두골의 미세한 이동을 유발을 시킬 수가 있고요. 그걸로 인해서 턱의 위치를 바꿀 수가 있는 거죠. 전혀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보통은 생각을 했는데요. 그렇지만 많은 연구를 통해서 두개골도 미세하게 움직이는구나 라고 이제 알게 됐고, 그 미세한 움직임들이 이제 영향을 주게 되는 거죠. 김정숙 씨는 척추관 협착증이 심했습니다. 걸을 때마다 다리가 아프고 엉덩이 쪽에 찌르는 듯한 통증이 느껴져 잠깐 외출하는 것도 쉽지 않았죠. 다닐 때는 못 걸어 다니고 가다가 쉬고 가다 쉬고 그랬지. 여기서 한 10m 이렇게 걸어가도 쉬었다 가고 또 조금 가다가 쉬었다 가고. 걷다가 나무에 기대어 쉬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통증이 심해 견딜 수가 없었죠. 수술을 고민한 적도 있지만 수술 부담이 큰 척추 부위이기 때문에 신중해야만 했습니다. 허리 주사도 여러 번 맞아가지고 여러 번 맞고 물리치료하고 이래도 안 되더라고. 큰 수술 해가지고 또 해갖고 잘 되면 다행인데 또 안 되면 그게 또 더 걱정이고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8개월 전부터 치료를 받아 이제 34회차가 되었습니다. 척추관 협착증 역시 경추 2번의 불균형에 영향을 주는데요. 불균형 상태가 오래 지속될수록 협착증이 나타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치료를 거듭할수록 경과가 좋아져 일상생활도 편안해졌습니다. 치료를 받다 보니까 조금씩 좋아지니까 그러니까 늘려서 받은 거지. 경추 2번의 불균형이 오랫동안 겪은 사람들한테 마지막에 나타난 게 협착증입니다. 그래서 경추 2번의 불균형을 최대한 많이 바르게 해놓게 된다 하면 협착도 조금씩 제자리를 잡아가게 되고, 협착으로 좁아졌던 공간들도 조금씩 이완이 되면서 우리 척추를 바르게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조금 더 시간이 걸려요. 협착 증상을 이걸 어느 정도 풀기 위해서는 나머지 다른 디스크나든가 이런 병들보다 조금 더 시간을 잡고 치료를 하게 됩니다. 맞춤형 구강내 장치를 착용하고 팔을 앞뒤로 힘차게 흔들며 걷는 운동 치료를 진행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척추의 긴장을 풀어주면서 협착 증상이 나아지게 되죠. 이제 수술 안 받고 여기서 치료받고 이러니까 많이 좋아지고 수술 받을 걱정 이제 안 해도 되고 많이 좋아지고 하니까 그러니까 더 좋아요. 늦은 저녁 시간에도 치료에 대한 연구는 계속됩니다.
다양한 진료 분야의 의사들이 턱관절 치료에 대한 관심으로 한자리에 모였는데요. 짧게만 한 상태에서 탁 잡아도 교정 다 돼요. 단지 우리 FCSD에서 교정 포인트가 경추 2번이 중심이기 때문에 2, 3번 중심만 교정해도 많이 좋아지니까요. 진료 분야는 다르지만 다양한 케이스의 환자들에게 턱관절 균형 치료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턱관절 치료를 진행했을 때 치료 효과도 높아 의사 입장에서도 보람을 느낄 수 있었죠. 실제로 거북목이 굉장히 이제 뭐 심하시거나 심하지 않으셔도 어느 정도는 요즘 현대인들은 많이 좀 이제 핸드폰이라든지 PC를 많이 보시다 보니까 이렇게 빠지게 되시는데 그런 부분들이 점점 잡혀서 자세가 굉장히 많이 좋아지고 특히나 자라난 청소년들은 그때 그 자세가 잘 잡히면 사실 이제 평생 굉장히 도움 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치료를 하면서도 저도 많이 보람을 느끼고 환자분들도 만족감이 되게 크시고 그래요. 현대인의 질병은 인체 불균형에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턱과 경추 2번이 불균형을 이루게 되면 신경계와 전체 척추에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데요. 우리 몸의 균형축인 경추 2번을 바로잡아 통증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결론이 난 치료 방법은 아직은 있지는 않습니다. 전부 다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모든 의사 선생님들께서 제가 아는 이 치료 방법도 하나의 대안이 되고 그리고 지금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희망을 잃지 않고 나에게 올바른 치료 방법이 무엇인지 조금 더 찾아보고 노력하게 되면 지금의 통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